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매년 5월이면 비극적인 종합소득세 폭탄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중에서 연금소득자가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비극적인 세금 폭탄을 맞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이 연금소득의 과세 체계와 관리 전략의 이 모든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입니다. 특수직에 종사하는 일을 제외한 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대표적인 국민연금과 특수직에 종사하는 일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가입이 강제되는 특징을 가진 일종의 사회보험이죠. 이와 다르게 이 사적연금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사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 주체가 되는 연금이죠.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기업이 아닌 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기고 근로자 퇴직 시에 이 지급하는 퇴직연금과 이 개인이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이라는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이 과세 방식에 있어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이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율은 2020년 기준으로 최소 6%에서 최대 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게 되어서 이 높은 세율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소득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소득 금액 8천만 원과 연금소득 500만 원이 있다면 단순 계산으로 과세표준은 8,500만 원이고 세율은 24%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동일한 사업소득 금액에 연금소득이 더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소득 8천만 원과 연금소득이 증가돼서 1,000만 원이 있다면 이 단순 계산으로 과세표준은 9천만 원이고 세율은 35%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간 연금액을 더욱더 많이 수령하게 되었더니 세금이 더욱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연금소득의 규모나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서 이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폭탄의 대상이 되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은 2001년 이전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2002년부터 이 국민연금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이때 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에 의해 사실상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적연금은 이 총 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이 개인연금의 연금계좌의 총 연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에 해당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에 1,200만 원 이하라면 기본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자는 종합과세로 선택도 가능한데요. 더 유리한 세금을 선택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가입한 연금계좌의 모든 연금액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납입액을 최대 700만 원 한도로 12% 또는 15%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발생되는 연금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이라면 2020년부터 2022년 납입분까지 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 일시금은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가 원칙입니다. 퇴직소득세로 과세되어야 하죠. 퇴직 일시금을 개별 수령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개인퇴직연금 계좌인 IRP에 입금하게 되면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을 나중에 내게 되는 거죠. 당장 내야 되는 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고 이 나중에 출금할 때 세금을 그때 내게 됩니다. 그리고 IRP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인출되기 전까지는 과세되지 않죠. 결국 출금할 때 과세가 되는데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됩니다. 2020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서 수령 연차 10년을 초과한다면 60%만 내면 되는데요. 이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을 주게 되는 겁니다. 단 일시금이 연금 외수령을 하게 된다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추가로 납입한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 수령이나 연금 외수령 모두 과세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단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완벽한 비과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인 IRP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계좌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통해서 절세 전략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세 전략은 세율이 낮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은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3에서 5%로 저율 과세됩니다. 하지만 연금 외수령을 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15%로 높은 세율이 적용받게 되죠. 당연히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기와 형태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선택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선택적 분리과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수령하는 연금액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분리과세 세율이 더욱더 낮죠.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것만으로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의 이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예시해 보겠습니다. S생명 연금저축보험에 매월 50만 원씩 65세까지 납입하고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년간 이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다면 연간 1,246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죠. 하지만 1,2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동일한 적립금을 바탕으로 연금의 지급 형태를 바꾸게 된다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지는데요. 20년간 지급기간을 30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연간 928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죠. 종신형으로 바꾸게 되면 연간 930만 원의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결국 동일한 적립금에서 연금 수령 방법이나 지급의 시기를 변경으로 인해서 연간 수령하는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금 수령 전략을 통해서 종합과세 대상에서 회피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절세 전략은 이연퇴직 소득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나 감면받을 수 있고요. 수령 연차가 또 10년을 초과한다면 더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장기간 연금으로 나눠서 수령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번째 절세 전략은 비과세 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이 추가 납입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운용되는 수익은 과세되기 때문에 완벽한 비과세로 보기 힘들죠. 결국 세액공제 받지 않은 이 납입 금액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비과세연금으로 대체 납입하는 건데요. 바로 장기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요건 충족 시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더라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보는 반면에 이 비과세 연금보험은 이자소득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수령 한도인데요. 이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낮은 연금 소득세로 과세가 되지만 만약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다면 더 높은 기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연퇴직 소득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어서 100%가 적용되는데요.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있는 이유는 장기간 연금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연금 수령 연차가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 한도도 많아지게 되고 특히 11년 차가 이상이 되면 수령 한도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가입기간이 10년이고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가입기간이 5년입니다. 따라서 이 두 상품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013년 3월 이전의 경우 6년 차부터 연령에 따라 가산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0세부터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직장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계좌 평가액이 총 5천만 원입니다.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 가입 5년 이상 경과하였고 만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이 연금 수령 1년 차입니다. 60세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6차년도죠. 그래서 첫해 연금 수령 한도는 계산해서 1,000만 원입니다. 60세의 연간 연금액 1,000만 원 한도 내에 수령하게 되면 연금 수령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이것을 초과하게 된다면 바로 연금외 수령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해당 표와 같이 적용받아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5번째 절세 전략은 연금 수령 한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은 필수인 거죠. 6번째 절세 전략은 연금소득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총 연금에서 이 연금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연금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돼서 종합과세하게 되죠. 연금소득 금액이 낮을수록 당연히 유리하겠죠. 이때 이 총 연금액에 대해서 기본공제해주는 금액이 있는데요. 연간 연금액 3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액의 총 한도가 9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연금액으로 연간 4,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은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연간 연금액을 4,100만 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연금보험 종합소득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절세 전략을 정리해드리면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 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연금보험인 장기저축성 보험을 활용하고 출금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나눠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선택적 분리과세를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소득 공제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연금 관리를 통해서 비극적인 종합소득세 폭탄에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